제곱근의 성질의 활용을 배워봅시다. 제곱근을 보면 우리는 루트라는 기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하고 물어본 게 제곱근이고, 그게 바로 루트거든요. 그러면 루트 안에는 항상 양수만 들어가게 돼요. 음수가 들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해주면 약분하듯이 사라져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요, 플러스 2를 제곱을 하면 이 안에서 4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하게 된다면 어느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곱을 먼저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2를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나, 루트 안에 들어간 수는 결국 똑같이 4가 되네요. 4는 결국에 그냥 양수의 제곱 2를 생각하면 되므로 얘를 내가 이렇게 약분을 해서 2로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루트하고 제곱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고 안에 있는 게 나와도 되는 건가요?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이 2가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밑에는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한 거에다가 루트로 씌웠을 때는 그대로 쓰면 큰일 나겠네요. 우리는 항상 결과는 뭘로 대답합니까? 플러스 2로 대답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로 대답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2라고 대답하려면 마이너스 2라는 그 시계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한 번 붙여주는 게 진정한 양수가 되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루트 안에서 또는 제곱근 안에서 음수를 제곱했다면 그대로 빼지 마세요.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항상 우리는 결론은 양수가 되게 해주겠습니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거 빼고 싶은데 제가 원래 음수였을까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나는 근데 숫자로 들어가 있을 땐 이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것 같죠? 자, 숫자로 되어 있을 땐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과 루트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약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루트 안에서 제곱을 해서 이미 9가 된 거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뭐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9의 양의 제곱근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 기호입니다. 그냥 3이라고 대답해요. 결론은 양수가 되도록. 자, 문제는 뭐가 되냐면 나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제곱을 했는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제곱과 루트를 지워버리고 A라고 썼어요가 문제가 돼요.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0보다 큰 수일 때만 너는 양수 A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음수가 될 때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A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제곱이 된 값이 그게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알아야 표현이 가능해요.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어떻겠어요? 두 가지 다 쓰든지 아예 쓰지 마세요. 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A와 B를 가지고 지금 개념 더 알아보기 하면서 이 식을 보십시다. 루트 안에서 A-B를 제곱을 했어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약분되듯이 지워도 괜찮을까요? 함부로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수를 뺀다고 얘기했을 때 0보다 큰 결과를 가지게 되면 앞에 있던 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던 수가 더 컸기 때문에 A 빼기 B는 양수입니다. 만약에 A 빼기 B가 음수였다면 뒤에 있는 수가 더 컸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달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트 안에서 a-b를 제곱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빼올 수 있다면 그러면 a-b가 0보다 컸기 때문이죠.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 그건 a가 b보다 클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a-b가 음수일 때는 그냥 빼서 써도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진짜 양수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루트 안에서 누구를 제곱했을 때 그냥 나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숫자로 계산하다면 누구를 제곱한 수를 우린 제곱수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a나 b라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를 제곱한 값이 들어가면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루트 36 보세요. 루트 36은 말이요. 6을 제곱한 거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를 지우고 6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루트 49는 어때요? 얘도 7을 제곱을 한 것이 루트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7이라고 대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루트 100을 한번 넣어봤어요. 소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난 이게 10의 제곱인지 알아요. 소인수분에 더 해볼게요. 얘는 말입니다. 2 곱하기 5의 제곱과 같죠? 다시 마치 지수는 분배 법칙처럼 2에도 올라가고 5에도 올라가요. 우리는 중간에 벌써 첫 번째 줄에서 루트 10의 제곱이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트 2의 제곱에다가 루트 5의 제곱으로 따로 분리해도 되고요. 각각 밖으로 나가도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유롭게 계산을 할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제곱수가 된다면 언제든지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제곱수에 대해서 외우자고 얘기했죠. 적어도 16의 제곱까지는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여유가 있으면 20의 제곱이 될 때까지 외우세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169. 169가 누구 제곱이었냐고요? 13의 제곱이었습니다. 오케이. 13의 제곱이니까 나는 그냥 13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100의 제곱을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밖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수가 이렇게 2 또는 4처럼 짝수가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16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6은요. 4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4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제곱입니다. 이게 결국 나가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지금 관계가 보이세요? 지수가 반으로 나누어지면 돼요. 지수가 반으로 나누어지면 루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문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